안녕하십니까. 2021년 KPMA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게 된 국립금호공과대학교 이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딥러닝 기반 발전 플랜트 이상 공정 발생 대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 플랜트나 또는 에너지 플랜트의 설계 및 또 공정 시에 많은 이상 공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상 공정을 딥러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근본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본 주제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각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성되었고 그리고 발표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현재 금호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 융합기술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이제 기업들과 같이 이제 딥러닝 기반 프로젝트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근본 주제는 딥러닝 기반 발전 플랜트 이상 공정 발생 대처 프레임워크입니다.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플랜트 대규모의 그런 건설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 공정 계획이 수립돼야 됨은 아마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상 공정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쌓여진 빅데이터를 기반하에 딥러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근본 발표의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에너지 플랜트, 빅데이터, 스마트 공정계획, 사이버 물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이상 상황,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프로젝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전력기술의 원자력본부와 같이 수행을 했던 그러한 자문연구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이제 그러한 계획을 이제 사업계획진흥화, 플래닝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사업계획, 그러니까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에너지 플랜트를 만드는 쪽에 대해서 진흥화에 대한 어떤 착수 방법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상세 자료, 요인 도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도출해서 쌓여진 빅데이터들을 이제 DB화하고 그 DB를 통해서 이제 WBS를 개발하는 그런 식이 일단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계된 빅데이터의 DB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사항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머신러닝 기법에 의한 그러한 포맷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연계 DB 플랫폼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저희가 네트워크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진흥화 DB와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이 이제 통합돼서 이상 공정이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한국전력기술의 사업계획진흥화 플래닝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PM, 스마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인 디지털 트윈이나 또는 딥러닝, 빅데이터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오토메이션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기존부터 연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연관성이 무엇이냐는 질문들이고요. 요사 이제 나오고 있는 많이 메타버스에 대한 거, 그리고 메타버스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또는 다른 개념이지만 클라우드 시스템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근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의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은 것들이 어떤 공정을 자동화하고 설계를 자동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정에 대한 플래닝 트윈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래닝 트윈으로 하여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공정 설계에 이제 반영해서 풀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 플래닝 인텔리전스의 플래닝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라든가 모바일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피지컬 시스템, 실제적인 공정 설계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 사항에서는 이제 음 실제적인 공정과 그리고 그 공정 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의 구축이 되는 그러한 요소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 및 또 빅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디지털 트윈 기반 하에서 이제 이상 상황, 이상 공정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본 발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두 개의 그림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제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기 직전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한쪽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노인 한 명이 이제 한쪽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있죠. 그래서 이 노인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토이고요. 한쪽을 이제 한 손을 하늘로 향해서 이제 치켜들고 있는 것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상향, 지식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공정, 현실이 아닌 그것과 대비되는 또는 완벽한 어떤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트윈, 그것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토와 소크라테스조차도 일단 현실과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스마트 매니팩처링 또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플래닝 인텔리전스의 하나의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철학으로 들어와서 발터 벤야민, 독일의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 그 기술 복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기술 복제를 하면 그 내용 자체가 그 제목 자체가 설명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현실 시스템이 있으면 그 현실 시스템으로부터 하나의 기술이 복제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 보들레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스마트 시스템과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구체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을 주창했던 클라우즈 슈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즈 슈밥은 유엔 상무부 대표로 있으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이제 디자인 프린시플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들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 워킹 그룹의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워킹 그룹 2에서 리얼 인바이러먼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리얼 인바이러먼트가 실적인 발전 플랜트 또는 에너지 플랜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 4에서 이제 휴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휴먼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우리 시스템에 또는 공정 설계에도 이제 파고들게 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도 어 파고들어서 문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발전 플랜트 또는 에너지 플랜트도 이제 디지털 플랜트로 전이가 되어야만 되고요. 따라서 디지털 플랜트라고 할 때 우리는 현실에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랜트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이슈를 관리하고 자동화시키는 것이 아닌 그 현실에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사이버 시스템을 만들고 그 사이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 디지털 플랜트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제 본 발표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디지털 플랜트에서 또는 디지털 트윈에서 이상 공정이 일어났을 때 또는 이상 공정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러한 이상 공정들을 어 대처하고 그리고 이슈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용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특히 한국전력기술과 같은 그런 에너지 플랜트 설계 회사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많지 않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생산이라든가 어떤 공정 프로세스의 진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PM과의 연관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에너지 플랜트의 설계 그것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이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음 극복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고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주된 프로젝트의 방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기능은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현실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매니징을 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에서 프로젝트를 매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며 그때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션 기능과 그리고 프리딕션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여러 가지 딥러닝에 대한 기술들이 역시 디지털 트윈에 포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의해서 이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개요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 플랜트나 또는 그 발전 플랜트들의 각각의 노드와의 연결 관계를 그대로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 포팅을 하고요. 그것과 연계하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연계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단계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이상 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요. 그 디지털 트윈 기반 하에 5가지 단계의 대처 프레임워크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 그리고 데이터를 연계시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과거에 이제 유사한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에 올라와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공정 설계의 네트워크와 그것과 매핑되는 디지털 트윈에서의 프로젝트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상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가상으로 또는 실제적인 이상 상황을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발생을 시키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노드들이 어떤 식으로 재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대체 네트워크와 일정 구성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일정 구성이 된 대체 네트워크 또는 대체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분석하는 총 5단계의 대처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플랜트 PM 분야에서 이상 상황이라 함은 크게 이제 5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노드의 유실입니다. 그래서 공정 계획을 구성하는 기존 노드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 또는 유실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플라이를 담당하는 또 공정의 어떤 서플라이를 담당하는 그러한 그 부품 회사들 또는 그런 회사들의 문제가 생겨서 기존 노드들이 유실되거나 딜레이가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연결의 유실입니다. 그래서 노드는 존재하는데 그 노드들 간의 연결이 또는 공급망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들이 이상 상황으로 또 분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 조달 지연이라든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그 연결이 딜레이 되거나 유실되는 상황을 두 번째 상황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이제 새로운 공정의 출현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설계 변경 하에서 어 새롭게 노드가 또는 새롭게 네트워크가 공정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상황,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정의 출현이라고 봤고요. 그러한 새로운 공정이 출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도 새로운 연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네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이상 상황이라고 봤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에서 체크가 되고 극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의 정량 목표를 저희가 설정하고요.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형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요를 컨셉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설계했던 그러한 공정이 네트워크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죠. 그래서 S1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R2로 가는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 공정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S2와 L2가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커넥티드 그룹과 디스커넥티드 그룹이 발생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현실에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M1과 또는 L1과 지금 끊어져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사한 네트워크들을 이제 찾고 그 노드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새로운 그러한 노드들 또는 유사한 노드들, 매핑 가능한 노드들을 저희가 딥러닝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이어주고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본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M1과 L1이 끊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유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M1과 L1을 이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적의 노드를 판단한 후에 연결 노드를 결정해서 새롭게 이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본 프로젝트에서 저희들이 구현한 계략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빅데이터와 그리고 그것 네트워크를 이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딥러닝이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 시스템은 구현이 되었고요. 크게 이제 5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바이스 레이어에서는 이제 DB 서버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실제 에너지 플랜트 설계사와의 이제 DB 공정 링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끄집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트 시스템 레이어에서는 현재 주된 이제 에너지 플랜트의 OS 시스템 OS라고 볼 수 있는 윈도우를 사용을 했고요. 커널에서는 이제 C++ 그리고 Cmax의 커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UI와 그리고 딥러닝 모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레벨에서는 실제적으로 빅데이터를 계산해서 최종 노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매트랩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UI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기반해서 기존 노드와 이슈가 되는 노드를 찾기 위한 유사성을 매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그러한 그 딥러닝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 스케줄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구성했던 디지털 트윈 내에서의 이상 상황 대처 공정 스케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 인포들이 있고요. 딥러닝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딥러닝에 의해서 앞에 설계되었던 딥러닝에 의해서 대체 스케줄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대체 스케줄을 통해서 새롭게 이슈가 극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잘 설계되고 공정이 집행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은, 그리고 본 발표는 빅데이터와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될 수 있을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요소 기술이 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사용이 되며, 디지털 트윈의 핵심적인 기술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러한 매핑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플랜트의 빅데이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를 공정 수립력 네트워크와 통합 설계하는 것이 주된 저희들의 이번 미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의 작업을 통해서 한국전력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플래닝 인텔리전스,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공정수립 네트워크의 플랫폼을 저희가 구현하고 확보를 했고요. 개발된 플랫폼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 및 변동관리 방안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지털 트윈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한국전력 기술이나 또는 다양한 에너지 플랜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러와 또한 연계 공정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게 제시를 했고요. 이러한 시스템 프로토타입 제시를 통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실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아닌 현실에 모사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다양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음을, 그러한 또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고도화시켰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제가 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저희들은 에너지 플랜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 인텔리전스 또는 플래닝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 디지털 트윈 하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딥러닝에 의해서 이상 이슈를 극복하는 그러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공적인 그러한 발전 플랜트의 이상 공정 발생 대처를 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이제 자료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